1949 사설 탐정사. 마귀들의 울음소리로 음악회를 열다. 저자 곽지식. 일. 뇌물은 겁쟁이들의 강도짓이다. 아래층 사무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나라에서 건물 짓는 공사를 한다고 치자 원래는 김씨네 회사에게 맡겨야 마땅한 공사였지만 뇌물을 받고 솜씨가 부족한 이씨네 회사에 공무원은 공사를 맡긴다. 김씨 입장에서는 공사로 벌어야 할 돈을 억울한 이유로 벌지 못하게 된 셈이다. 김씨가 벌어야 할 돈은 이씨의 회사가 벌어갔다. 그 돈 중 일부를 공무원이 뇌물로 챙긴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네 회사의 돈을 법을 어기고 공무원이 가져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 강도는 권총이나 칼을 들이밀며 그 힘으로 돈을 빼앗지만 공무원은 나라에서 받은 권한으로 돈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강도짓 비슷한 걸까? 그렇게 설명하려면 너무 말이 길어지잖아. 그렇지만 단기 4282년, 서기 1949년의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 정리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사무실에는 라디오도 있구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 이상 생각을 할 수는 없었다. 아래층 사무실을 지나 내 사무실 앞에 오니 이상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조금이지만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에 문이 정확히 닫혀 있는지 세밀히 확인하는 일은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 내 버릇 중에서는 가장 소중한 버릇이었다. 세상을 살면서 숨을 들이쉰 다음에 깜빡하고 내쉬는 일을 잊는다면 모를까. 나는 사무실 문을 확인하는 일은 잊지 않는다. 이 버릇 때문에 몇 번이나 나는 목숨을 구했다. 목숨을 부지한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숨쉬는 일 못지않게 귀중한 일이었다. 나는 품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짤깍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총을 열어 총알이 몇 발이나 들어있는지 보았다. 2발이 들어있었다. 괜찮은 숫자였다. 아무리 나와 원한이 깊은 자라고 하더라도 장사도 안 되는 싸구려 탐정사무소에 2명 이상을 보내서야 수지가 맞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총을 들고 조심스럽게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문 안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았다. 내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책상 위에 옆으로 누인 채 엎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핏 보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여성 같았다. 살아있는 사람일까? 나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며 바로 좌우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이 방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더 많은 악당이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을 사무실로 빌리려면 지금보다는 탐정 장사가 훨씬 잘 되어야 한다. 나는 권총을 겨눈 채로 한 걸음씩 천천히 내 책상에 엎어져 있는 사람 앞으로 걸어갔다. 자세히 보니 30대 초반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책상 위로 엎드리는 동안 부드럽게 흩어진 머리카락이 비단 베일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모습은 어쩌면 40대 즈음은 되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다. 40대 중반?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사람이었다. 나는 얼굴을 가까이 대며 냄새를 맡아보았다. 피비린내도 나지 않고 총을 쏜 뒤에 생기는 화약 냄새도 나지 않았다. 10년 전쯤에 한번 맡아본 것 같은 향수 냄새가 대신 피어올랐다.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화장품 냄새도 났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진하게 그 모든 냄새를 휘감는 술 냄새가 났다. 나는 그 사람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맥박을 짚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가 가까이 코를 대고 있을 때 희미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엎드린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3분의 1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얼굴은 행복한 꿈을 꾸는 표정인 것 같았다. 얼굴 한쪽에 보조개가 들어가 있었다. 사무실에 총을 든 악당들이 숨어 있다거나 피웅덩이에 널브러진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자주 상상해 본 적이 있다. 하루에 3번씩 이를 닦을 때마다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웃으며 잠든 사람을 발견하는 일은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엎드려 있는 사람의 뺨을 향해 권총을 들이댔다. 그리고 총구 끝으로 뺨을 한번 살짝 찔러보았다. 왜 이래? 그만. 엎드려 있는 사람은 권총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그렇게 손을 휘저으면 권총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듯이 나는 다시 뺨을 건드렸다. 그만하라니까. 아직 더 잘 거라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입을 벌리니 술 냄새는 더욱 진해졌다. 머리카락이 거치면서 얼굴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처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나이 들어 보였다. 세월보다 먼저 나이를 먹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가볍게 팔랑거릴 만한 블라우스가 밤 공기처럼 몸 위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도 어째 평범해 보이지는 않았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이틀 연속으로 두들겨 맞고 들어오는 탐정의 책상에 어울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드러난 반대쪽 뺨을 다시 권총으로 건드렸다. 그리고 인사를 건넸다. 꼼짝 말고 그대로 입만 열어서 말해. 안 그러면 죽인다. 뭐야? 엎드려 있던 사람은 내 말을 조금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났다. 놀란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입에 닿는 느낌이 이상한지 한쪽 손목으로 입 주변에 흘린 침을 닦았다. 아직 얼떨떨한 것 같았다. 그러나 곧 내가 든 총을 쳐다보았다. 뭐야 너? 왜 이래? 나 소리 지를 거야? 여기 탐정사무소인 거 몰라? 탐정사무소라고. 탐정 중에서도 진짜 지독하고 더러운 놈이라던데. 여기서 사고 치면 골치 아플걸? 말하는 목소리는 의외로 듣기 좋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네가 누구인지 말해. 싫어. 네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말해. 나는 탐정 중에서도 진짜 지독하고 더러운 놈인데? 뭐라고? 엎드려 있던 사람은 눈을 커다랗게 떴다. 그러더니 말없이 내 얼굴을 한참 쳐다보았다. 진짜 탐정 맞아?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얼굴에 그렇게 흉터가 많아? 갱단 졸개 같잖아. 그리고 탐정이 왜 의뢰인한테 총부터 들이대는데? 최신부 국장 아들 도련님이 자기가 예전에 괜히 시비 걸었던 댄스홀에 가고 싶은데 무섭다고 해서 따라가주는 일을 이틀 연속으로 했거든. 그러고 나면 그쪽에서 일하던 놈들이 사무실에 미리 사람을 보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뭐야, 댄스홀에서 두들겨 맞고 왔다는 거야? 무슨 탐정이 맞고 다니는 게 일이야? 마지막 질문은 쉽사리 대답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 나는 다른 일로 말을 돌렸다. 지금 당신 입장에서 너무 편안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가 탐정이면 내가 의뢰인 입장이잖아. 내가 손님이라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네가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고. 뭘 봐서? 아까 꼼짝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꼼짝 많이 했는데도 안 죽였으니까. 의뢰인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반은 웃고 있고 반은 짜증을 내고 있는 표정을 지었다. 둘 다 좋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따라 웃을 수가 없었다. 의뢰인은 그렇게 웃다 말고 갑자기 스커트 뒤에서 숨겨놓은 조그만 권총 한 자루를 꺼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나는 뇌로 가는 피가 끊기고 목숨을 잃을 때까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머릿속에서 중얼거리겠지. 일을 맡기러 온 의뢰인이란 말을 내가 어떻게 믿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탐정사무소로 찾아왔는데 탐정이 안 나타났잖아. 자정이 넘도록. 그러면 기다려야지. 그렇게 치면 네가 더 수상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타나서 갑자기 총부터 꺼내고. 일이 있어서 늦게 온 것뿐이야. 무슨 일? 높은 공무원 아들이랑 댄스 오래 가서 처맞고 오는 일? 기다리면 그냥 기다릴 것이지 왜 내 자리에서 자고 있지? 사람이 밤에는 일찍 자야 얼굴이 좋아지는 법이야. 그 외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에 나온 노래도 있잖아.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몰라? 늦게 기다리다 보니까 잠든 거지. 해방되던 해에 나온 노래잖아. 그리고 그 다음 가사는 잠꾸러기 없는 나라인데. 사무실이 이따위라서 앉아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의자가 여기밖에 없어서 앉아있다 보니까 잠든 거라니까. 못 믿겠어? 그래? 그럼 나 자세히 봐. 보라고. 많이 보던 사람 같지 않아? 나는 다시 한번 의뢰인의 얼굴을 잘 살펴보았다. 피곤한 눈매는 탐정 못지않게 지저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자신감 있는 코나 입술은 그대로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는 얼굴을 장식하는 데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당당했다.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어느 독립군 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다는 무슨 장군이니 대령이니 하는 사람일까? 그러나 밝게 웃는 얼굴색은 사람을 죽여본 것 같지는 않았다. 나 몰라? 최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면 간호사인가? 뭔 소리야? 최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새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 20년쯤 전에는 꽤 유명했잖아.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에도 여기저기 많이 나왔고 라디오에도 자주 나왔잖아. 서울 이쪽 동네에서 오래 일했으면 오다 가다 포스터에서도 내 얼굴 많이 봤을 건데. 모르겠어. 언뜻 생각날 것 같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말 생각이 나지는 않았다. 20년 전의 모습으로 20년 전의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울릴 만한 모습일 것 같기는 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만 봐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안 되겠구만. 나이팅게일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왜인지는 몰라. 하늘에 해가 없어. 비바람 몰아치는 날씨. 내님과 함께 하지 못한 그날부터 계속 비만 내리고 또 내리네. 계속 비만 내리고 또 내리네. 알겠습니다. 최 나이팅게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노래를 들으니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었다. 최 나이팅게일은 가수가 확실했다. 그 노래는 충분한 증거였다. 만약 지금 내 앞에서 이 정도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가수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더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지도 않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을 부탁하러 오신 겁니까? 의뢰인은 내가 태도를 바꾸자 소리를 내어 웃었다. 의자에 기대며 제법 편하게 앉은 자세도 바꾸었다. 걱정 마. 또 어디 가서 두들겨 맞아달라는 부탁은 아니니까.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방금까지 총을 겨누고 있던 사람을 보고 있는 눈동자치고는 친근해 보였다. 의뢰인은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오래간만에 공연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
그런데 이렇게 공연다운 공연에서 노래하게 되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거든.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답답하시네. 내가 노래 연습을 더 해야 할 것처럼 들렸나? 나는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의뢰인은 또 웃었다. 그게 아니야. 나를 부른 공연장 놈들이 옳은 놈들인지 사기꾼이나 아니면 내 얼굴 팔아서 뭔 잡일 벌이는 협잡꾼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내가 그래도 한때는 꽤나 노래 잘하고 다녔던 최 나이팅게일인데 무슨 얼치기들 모아놓고 약 팔고 있는 판 버리는 데서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 어디에서 하는 공연입니까? 내가 묻자 의뢰인은 품에서 작은 포스터를 한 장 꺼냈다. 모던 밴드 웨건 드림쇼. 별 알 수도 없는 제목이 윗부분에 크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 그 제목이 영어로도 적혀 있었다. 꽤 그럴듯해 보이는 포스터였다. 나는 포스터를 뒤집어 보기도 하고 종이치를 확인해 보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포스터에는 아직 의뢰인의 체온이 약간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다. 포스터 아래 부분을 자세히 보니 장소 부분에는 반도홀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도홀에서 하는 공연이라면 믿을 만한 것 아닙니까? 돈만 내면 공연장이야 빌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골치 아픈 시절이잖아. 이런 데서 노래해보는 건 21년 만이야. 나는 요즘 놈들이 무슨 복잡한 일에 말려있는지 몰라.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 몇 년 전까지 최고로 훌륭한 작곡가라고 해서 같이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알고 보니 그 양반은 친일이어서 친일파 노래 부른 가수라고 소문이 나서 길 가다가 돌멩이를 맞았다더라. 아니면 몇 년 전까지 최고로 인기 있는 음반사 사장이라고 해서 노래를 하나 녹음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 양반은 공산주의자였고 그래서 가수는 공산당 노래 부른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무슨 기관에 붙들려 갔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 그렇게 되긴 싫은데 워낙에 요즘 분위기를 모르겠거든. 공연료는 얼마나 받기로 하셨습니까? 꽤 많아. 정말 꽤. 의뢰인은 꽤라는 발음이 재미있는지 몇 번 반복하다가 다시 소리내 웃었다. 내가 되물었다. 괜히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떼어 먹으려는 수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미리 계약금을 선금으로 꽤 주겠다고 했거든. 꽤 많이. 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음악가들한테도 다 넉넉하게 쳐준다고 하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심스러우면 출연했던 다른 음악가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다 모르는 애들이야. 아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요즘 가수들을 내가 알 턱이 있겠어. 의뢰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술 기운을 털어내려고 그러는가 싶었는데 그러는 동안 오히려 술 냄새가 더 피어올라 그 주변을 휘감았다. 내가 말했다. 공연료로 충분한 액수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미리 계약금도 주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니까. 허투루 공연하는 흉내만 내면서 무슨 속임수를 쓰려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아니야. 돈을 그렇게 꽤 많이 준다는 것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탐정이 좀 탐정 노릇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봐줘. 21년 만에 공연을 맡아도 되는 사람들인지. 선금은 이 책상 서랍 안에 내가 적당히 챙겨놨어. 그렇게까지 못 믿을 것 같고 의심스럽다면 그냥 일을 안 하기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겁니다. 깔끔하지 않은 일 같아 걱정이라면 그냥 물러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의뢰인은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 가운데에 서더니 창 바깥쪽을 무대인 것처럼 잠깐 응시했다. 팔다리를 흐느적거리며 노래를 할 때의 몸짓을 잠깐 연습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나이팅게일은 날아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사무실 바깥으로 바로 걸어 나갔다. 걸어 나가면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다. 탐정 양반이 별로 깔끔하지 않은 일을 하기 싫다면 내 일을 안 하면 되겠네. 꼭 내 일을 해야 한다고 내가 권총을 들이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굳이 탐정 양반이 내 일을 맡아 해야 할 이유는 뭐야? 그렇게 꺼림칙한 일은 하지 말라고 할 거면 탐정 양반이야말로 그냥 꺼림칙한 일은 맡지 말라고.